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했다. 라는 기사 본 적 있어? 아니면 유튜브나 주변 지인들에게 들어본 적 있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나 싶지? 근데 사실이야. 너무 더럽고 역겨워. 이건 내 소감이야.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많은 조사를 마친 나의 소감이야. 내가 앞으로 할 이야기는 진영 싸움을 넘어선 이야기야. 너와 나의 소중한 투표권에 관한 것이고 시궁창 같은 진영 논리에 처박혀진 투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 역사적인 맥락 차원에서 언급을 하자면 한국 최초의 부정선거는 1960년 3.15 선거야. 이승만 대통령이 네 번째로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 벌어진 일이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부정선거 영상을 만들려고 이런저런 조사를 하면서 3.15 부정선거에 의문이 하나 생겼어. 그건 이 영상을 다 보고 맥락을 파악하면 너네도 똑같이 느끼게 될 거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어떻게 제기되어 왔는지. 일단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논란의 시작. 사실 전자개표기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은 좌파 진영에서 시작했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문재인을 꺾고 당선됐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결과를 의심했어. 문재인이 여론조사에서 앞섰는데 실제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야. 좌파 진영의 문재인 캠프와 강동원 의원, 김어준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어.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근거들을 보면 다음과 같아.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선거 전에 인터넷에서 댓글을 조작한 게 밝혀졌어. 이 댓글들은 대부분 야당 후보를 비방하거나 보수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이었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으니 선거 결과도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 거야. 전자개표기와 투표지 이미지. 진보 진영에서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읽고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서버에 저장한다는데 그 데이터가 조작되면 어떻게 되냐? 특히 그 이미지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더 의심을 샀지. 전자개표기 내부 구조와 서버 관리가 불투명해서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야. 개표방송 패턴의 이상. 일부 진보 성향의 분석자들은 방송 중간에 개표 결과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어. 예를 들어 초반에는 문재인이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역전하는 그래프가 너무 인위적으로 보였다는 거야. 물론 이건 물리적인 증거보다는 심리적 의혹에 가까워. 미분류표 논란.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읽지 못해 미분류표로 분류된 표들이 있었어. 좌파 진영에서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표가 박근혜 표로 바뀌었거나 무효표로 처리됐다고 주장했지. 하지만 선관위는 미분류표는 사람이 다시 확인해서 문제없다고 반박했어. 해킹 가능성. 한영수는 전자개표기의 소프트웨어가 해킹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바꾸면 표를 몰래 조작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실제 해킹 증거는 없었어. 이런 주장에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캠프와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됐어. 대법원은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지. 재검표 결과도 원래 결과와 같았어. 그러나 이 의혹은 좌파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어.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커졌지. 우파 진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어. 이후 당시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최근 계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어. 특히 선관위 서버 해킹 의혹을 제기했지. 이때부터 보수 진영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어.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근거들은 이래.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차이. 우파 진영에서 가장 크게 주장한 건 사전투표 결과와 본투표 결과의 차이야. 어떤 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 본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긴 경우도 있었어. 이걸 두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차이 날 수는 없다. 사전투표가 조작된 거다는 주장이 나왔어. 또한 부정투표 분석의 권위자 월터 미베인 교수가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지.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이 비정상적으로 몰표를 받았다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고 생각된다는 주장이야. QR코드 및 투표용지 바꿔치기 의혹. QR코드, 전자분류기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이 조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어. 이게 유권자의 정보를 암호화한 게 아니라 고유코드로 관리되는데 일부 우파 인사들은 이걸로 투표지를 추적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 그리고 투표용지가 분류기를 지나면서 구겨지거나 찢어진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했어. 중앙 서버 해킹 가능성. 개표 결과가 중앙 서버로 모이는데 이 과정에서 서버를 해킹해 득표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 특히 선거 당일 밤 서버가 연결이 끊겼다, 리셋되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지. 투표지 문제.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의 여백이 일정하지 않거나 도장이 흐릿하다고 했어. 하지만 선관위는 프린터 설정이나 사람 실수 때문이라고 설명했지. 외국 사례. 필리핀에서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사용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고, 키르기스스탄이나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썼을 때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어. 결과적으로는 2020년 총선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기각됐어. 오징어가 생각하는 부정선거. 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해. 그리고 부정선거는 좌파 진영, 우파 진영 양쪽에서 하고 있다고 봐. 왜냐면 한국을 망치려는 세력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럼 이번 부정선거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번 부정선거의 시작은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야. 전자개표기 도입 당시지. 내가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세 가지야. 1. 도입 시기. 2. 관우정보통신 대표의 양심선언. 3. 전자개표기 도입의 필요성. 하나씩 짚어볼게. 수상한 도입 시기. 먼저 도입 시기에 대해 말해볼게. 2002년 6월 13일은 어떤 시기였을까?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당시는 2002년 월드컵에 온 나라가 미쳐 있을 시기였어. 이런 시기에 선거에 처음 쓰이는 기기를 도입하는데 정보 홍보와 발표 그리고 국민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당시 6.13 지방선거도 48.9%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하고 역대급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여줬어. 온 국민의 관심이 축구에 쏠려 있었다는 말이지. 이런 시기에 졸속으로 개표기를 도입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충분해. 관우정보통신 대표의 양심선언.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했다 라는 기사 본 적 있어? 아니면 유튜브나 주변 지인들에게 들어본 적 있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얘기 하나 싶지? 근데 사실이야. 이 기사 내용을 봐. 이거 하나로도 명확해. 그리고 관우정보기술 유재화 사장은 감옥에서 의문사했어. 이 정도면 확실하지 않아? 개표기 도입 시기부터 부정선거는 있었고 그 시작은 2002년이라는 게 말이야. 전자개표기 도입의 필요성. 우리 조금만 생각해보자. 세상에는 조금 부정확해도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느려도 천천히 실수 없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은 조금 불량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빨리 많이 만드는 게 좋고, 선거 같은 경우는 2-3일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정확하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굳이 편의성과 속도를 위해서 개표기를 쓸 이유가 있을까?
당선 결과는 천천히 알아도 되는 거잖아.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는 기기를 굳이 계속 써야 할까? 이렇게 개표기 도입 시기만 살펴봐도 벌써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건 도입 시기고 지금은 잘 관리돼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과연 그럴까? 나는 지금도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하나씩 말해볼게. 쓰레기 같은 선관위. 선관위는 채용비리로 똘똘 뭉친 국가 세금 빨아쳐먹는 가족회사야. 이런 부정이 적발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너는 이런 집단에서 하는 선거를 믿을 수 있어? 헌재의 중국화. 헌법재판소가 왜 중요할까? 헌재는 국가의 사묘소인 영토, 주권, 국민의 정의를 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재가 조선족도 우리 국민이다 라고 판결하면 진짜로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만 질문해 볼게.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까지일까?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연히 한국인은 한국인이 낳은 부모와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 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한국은 남자만 외국 여성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까지만 한국 국적을 줬어. 부계열통주의였지. 그런데 2000년 8월 헌재가 이걸 위헌이라고 판결했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과정이 기가 막혀. 1995년에 한국에 밀입국한 조선족이 있었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조선족이고 엄마는 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헌재에 이렇게 헌법 소원을 내지. 아빠가 조선족이라도 엄마가 한국 사람이잖아. 그럼 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인 대우 해달라. 이에 당시 김대중 정부의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취지로 북의 혈통만 인정하는 국적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이 법을 폐지하게 되지. 어이가 없지. 헌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중국과 커넥션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 어떤 헌법재판관은 중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요청하기도 하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중국 인민대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지. 회의 참석, 대학교 강연? 할 수도 있지.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중국에서 너무 위험해 보이지 않아? 차고 넘치는 증거. 사실 증거는 차고 넘치게 많아. 어떤 사람들은 자꾸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 이런 게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대체 뭐야? 한번 이 투표 관리학해서 공인지 한번 뜯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남네요. 왜 안 남아요, 여기에? 예, 거기 아까 말한 비살입니다. 원래 남는다고 저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아니, 속에 남아요, 저 통에. 통에 남다고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는 당연하게도 정부와 의혹 제기자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굳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가며 음모론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일까? 부정선거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시간 낭비를 하든 돈 낭비를 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 혹시 부정선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낙인 찍을 필요가 있는 걸까? 결론.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선관이라는 부패한 집단이 계속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런데 부정선거라는 걸 입증하기 참 힘들지. 자, 이제 3.15 부정선거라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이상하게 3.15 선거는 투표 당일, 아니, 투표 전부터 부정선거라는 말이 계속 돌았어. 그리고 투표 당일부터 부정투표 중단하라는 시위가 시작됐어. 참 이상한 일이지. 당시에는 국가 권력이 더 강했고 기술적, 시스템적으로 부정투표를 잡기 더 힘들었을 텐데 말이야. 당일에 부정투표라고 확신하고 시위가 시작됐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의 생각은 어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 혹시 듣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